쉬운 영문법 교수법.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쵸. 쉬운 영문법. 그림이라고 하니까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림으로 한 거는 사실은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으로 했고요. 그림이 좀 쉽기 때문에 저도 영문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영어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상당히 잘했을 것이다. 근데 중2 때, 아니에요. 그 중2 때 영포자였어요. 영어가 너무 싫어갖고 정말 힘들었는데 영어 선생님한테 반항하느라고 영어 선생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팔품사로부터 시작해서 막 외우다 보니까 계속 외울 게 나오는 거예요. 피라미드 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깡으로 외워갖고 사실은 시험을 60 몇 점 받았는데 그때 영어 쌤 미워서 사실 포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영어를 포기를 하면 제가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내가 포기를 하면 영어 쌤한테 그때 제가 미웠던 이유는 저를 무시를 했어요. 차별 대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갖고 영어를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중2 때 사춘기 때 한참 그래서 영어 쌤한테 복수하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갖고 영어 선생님을 좀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포기를 하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나를 더 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때 뭔가 뻔하게 하고 공부를 진짜 영어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 1등 했습니다. 100점을 받고 그때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다른 거도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를 그때부터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너무 힘들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이제 저한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영어를 계속 처음부터 잘했다고 하면은 영어 왜 못하지 하면 되는데 이게 공부를 좀 영어를 힘들어하고 중간 정도의 학생들이 못하면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영어를 못했던 그 경험이 지금 학생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 옛날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네? 그때 제가 헷갈렸던 거를 지금도 학생이 똑같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말이 아니니까. 왜 영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영작이 안 되고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다 서술형에서 다 틀릴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 좀 쉽죠, 그죠? 그냥 싹싹 따라오니까. 근데 잘하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실력이 늘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좀 이해력이 느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되게 힘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설명을 또 해주면 또 똑같아 모르겠어요 이러면 막 힘들죠 그죠 3번까지는 설명해 줄 수 있는데 4번 때는 막 올라오죠 그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아침에는 원장 선생님들이 좀 들어오셔서 강사 선생님들 원장님들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보다도 학원 선생님들보다도 어머니가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어머니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관리만 잘 하셔도 정말로 결과가 좋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제가 사실 여기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도 가르치고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관리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잘해요. 물론 제 수업이 쉽고 재미있고 애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죠. 시작했을 때 그게 끝까지 매족구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가 딱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후쿠쌤한테 가면 무조건 성적 올라. 그 뻔이에요. 관리가 잘 됐을 때 학생하고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삼박자가 맞았을 때 이게 성적이 오르는 거죠. 근데 엄마의 관심이 참 중요해요. 근데 잔소리가 되면 안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요. 엄마들은. 그래서 저도 저 딸을 못 가르쳤거든요. 근데 관리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칭찬만. 네. 엄마표 영어도 많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가르치지 마시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여기 볼게요. 학창 시절 영어 제가 얘기했고 작년이 성적이 잘 안 오르죠. 영어는 그죠? 1년 단위도 잘 안 올라요. 영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6개월, 1년, 2년, 3년 돼도 안 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뻥튀기도 아니고 오를 수 있나? 그렇지만은 오를 수 있어요. 진짜로. 저도 이거를 이제 그림 연구를 한 이유는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에 접목시켜서 문법을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특허를 이렇게 출원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진짜 실험을 했는데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뭐 거의 모든 학생이. 근데 거의라는 건 100%는 아닙니다. 안 따라온 애들, 숙제 안 하고 관리가 안 된 학생들은 성적이 당연히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그런 애들까지 성적 오른다 건 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좋아하죠. 영포자들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 되게 깨알 같은 글만 있으면 정말 재미없죠. 그죠? 근데 만화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더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영화도 재밌죠. 그 이미지는 우리 뇌에 굉장히 각인이 오래 남죠.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뇌를 활용해서 영문법을 배운다고 하죠. 처음에는 우뇌를 활용한 영문법, 애들 웃긴다고 웃기고 몸을 활용했어. 사람의 몸에다 웃기 받으라고도 했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있고 이름은 바뀌긴 했지만 방법은 똑같죠. 자, 여기서 이거 넘어갈게요. 영어 힘들어 하시니까 왔죠. 자, 제가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요. 여기 나무 가지가 보이죠, 그죠? 여기 손 보이죠, 그죠? 이 나무 가지가 엄청나게 이 나무 가지를 암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영어 문법은 사실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이 참 많았죠. 우리는 영어 문법만 공부해갖고 말 한마디 못해.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죠. 공감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문법을 우리가 사실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제가 처음에 깡으로 암기하고 공부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이 나무 가지를 다 암기를 해야 돼가고 부담스러워갖고 머리가 다 진짜로 빠졌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를 한다고 해도 응용을 못해요, 사실은. 막 계속 얽히고 슬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문법을 우리는 이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비유로 하기로 옆에 총이 보이죠, 그죠? 영어 문법은 총 쏘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알은 단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총을 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영어 공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총 쏘는 기술을 배우려면은 총알을 집어넣고 방아쇠를 한 번이라도 당겨야지 총 쏘는 기술을 감을 잡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 문법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총 쏘는 기술에 비유했을 때 총을 한 번도 방아쇠를 당겨보질 않은 겁니다. 총을 해부를 해서 총 명칭을 외우다 끝난 거죠. 쉬운 예로 팔품사 엄청 많죠, 그죠? 명사, 형용사, 무사 해갖고 쭉 나가죠. 그러면 이게 계속 외울 게 뻗어나가요. 저는 이걸 피라미드로 생각했는데 처음에 시작해서 계속 암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무가지보다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팔품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어 문장이라는 게 뭔가 궁금하죠? 왜 우리는 영어가 어렵지? 순서가 틀리죠, 당연히. 그죠? 아마 이런 영어 문법 우리는 어순이 다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한다. 크게 할게요. 조금만 어순 길이가 보이네요.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이런 건 많이 다른 거기에서 영어에서 배웠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이러죠, 그죠? 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이렇게 되잖아요, 동사. 근데 영어는 나는 사랑한다 동사. 우리는 상관없어요. 영어는 주어, 나는 사랑한다 당신을 이렇게 안 쓰면 틀리죠, 문법적으로. 근데 우리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되고,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해도 되고,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왔다 갔다 순서 상관없이 해도 상관없는데 영어는 왜 이렇게 어순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많이 강의 들어서 아실 텐데,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말은 조사가 있어요. 조사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죠.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갖고 주어 자리, 동사 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영어 하시는 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도대체 주어 동사가 뭐고 문장이라는 게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굉장히 문장에 대해서 힘들어하죠. 문장이 도대체 뭔가. 근데 이 문장을요, 그냥 문장으로 표현 안 했어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 공부했던 선생님들의 스님들이 계속 그 한자 해석하면서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문장을 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이 두 개 있을 때 접속사가 있고,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로서 접속사 대상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절을 바로 넣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딱 보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어라 그러고 동사라고 그러고 이 전체를 목적어라 그러고 그렇죠. 이걸 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절. 그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파란색 이것을 또 주어 다시 동사 다시 보호 다시 하고 문장이 두 개다. 요것을 또 종속절이라고 문법책에 엄청나게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죠? 종속절. 그리고 이 대선, think, 이거의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명사절로서 접속사 대선,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그죠? 그 주절, 종속절 막 나오면서 정신이 없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하죠. 저는 이거 할 때 머리가 정말 아팠어요. 공부할 때. 자, 주절에 동사가 과거이면은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이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많이 주동과 그리고 종동과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외울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이거 외웠고 다시 시제를 맞추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영어 모의고사를 풀고 있더라고요. 고3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서 거기서 그냥 친구가 있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1등급 나온대요. 단면이.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더라고요. 근데 문법을 물어봤더니 골치 아파요. 어떤 거 그랬더니 정말 절 너무 싫어요. 접속사, 주절, 종속절 정말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절, 접속사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암기를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문장을 저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문장 하나가 사람인데 우리는 영어 문법에서 주어를 안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죠. 그죠? 이 주어는 보이시죠? 그죠? 조금 해서 안 보이나요? 좀 확대시키기요. 주어는 머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머리. 자, 주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말이죠. 그죠? 문장에서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주인이 브레인, 머리죠. 그죠? 내 머리가 시키면은 그럼 내 다리가 움직이죠. 동사는 도대체 뭐냐면은 동사는 움직일 동이에요. 그죠? 동작. 그죠? 동작. 운동, 움직이는 거죠. 내가 가면 내 다리가 움직이죠. 동사가 보이죠. 그죠? 몸은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제가 돼지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밥 많이 먹으면 배도 볼록볼록하고, 그죠? 그래서 돼지목 삼겹살 이러면서 목적어 이렇게 머리, 몸, 다리 요것이 문장이라고 기억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으로 모든 문법이 다 연결돼서 뻗어나가면서 저절로 탁탁 연결이 되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자, 다시 우리 따라해 볼 거예요. 머리는 주어죠. 그죠? 동사는 다리예요. 움직이는 거, 몸이 목적어예요. 그러면 학생들,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 C는 보호라 그러죠. 그죠? 우리 목적어 오브젝트 약자인데 목적어는 요런데 보호는 목적어가 되려면 이만큼 보충이 필요하죠. 보충해 주는 말이 보호잖아요. 그죠?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보호예요. 그 보호는 자, 제가 솔방울 주스러 갔는데 솔방울 다 못 줘. 모자라 손이. 그러면은 이 주머니, 이 C가 보호인데 이거 청주머니를 달아서 여기로 제가 싹 갖고 갔죠. 그죠? 주머니를 달았어요.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보호예요. 없어도 상관이 없죠. 중원에는. 그죠? 문장 하나가 사람이라고 일단 기억을 하세요. 문장은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 조금 전에 한 거 보세요. 제가 확대를 했는데 접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접속사 주절, 종속절 이것을 한자라서 힘든 거예요. 접속은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 이어주는 거, 본드예요. 이어주는 거. 그러면 접속사는 문장 하나가 사람이니까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죠. 엄마가 아가를 업었죠. 그러면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이 문장 하나예요. 그리고 사람이 두 사람이니까 엄마가 아가를 업었죠. 아가 업을 때 여러분 어머니들 아기 낳았을 때 많이 업어줬잖아요. 안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이 엄마가 아가를 업을 때 필요한 게 포대기죠. 그죠? 이 포대기에 해당되는 게 접속사예요. 우리 포대기 없으면 아기를 못 업나요? 업을 수 있죠. 그죠? 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대기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좋은 날 포대기 하면 땀띠 나죠. 그죠? 네, 겨울에는 또 해도 되죠.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주절이나 얘가 대장이에요. 주인이 돼요. 어때요? 예, 애기가 엄마 가자 이런데 엄마는 안 가. 엄마가 주인인 절이야. 주인인 문장 주절이라고 해요. 주인인 문장을 주절이라고 뭐 한자로 이 설명을 한 거죠. 얘는 종처럼 구속돼 있어서 엄마가 가자 그래도 엄마가 안 가면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종처럼 구속됐다 종속절 이게 일제시대 때 영문법이에요. 우린 지금도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AI 시대 아이들이. 그죠? 그러니까 주절 종속절이 아니고 이거는 문장이 두 개 있는데 아가가 엄마한테 엎혀 있는 건데 내가 가기 싫어도 엄마가 가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가고 싶어도 엄마가 안 가면 못 가요. 그러면 이 주절 엄마 문장이 분홍색 있죠. 엄마 문장이 앞에 있죠. 그리고 안에 아가 문장이 있죠. 뒤에. 그죠? 이 포대기가 접속사잖아요. 초록색. 그죠? 그러면 아가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 그럼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싹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서 엄마가 과거 문장이 됐어. I think가 I thought가 됐어요. 그죠? 과거가 됐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아기도 가야 되니까 he was가 되겠죠. 그죠? he was cu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제 일치예요. 근데 주동과 종동과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법 용어를 외워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죠. 우리도 힘들었는데 지금 아이들 더 힘들어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문장 하기 전에 이거 바로 제가 앞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이거를 제가 요거 학생들이 영어 문법을 가끔씩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 문법 잘해요? 이래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주 간단한 문장을 제가 영작을 시켜보죠. 그러면요 버벅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문법을 잘하는데 왜 그럴까요? 암기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코끼리를 왜 그랬을까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공식을 암기를 하는 것이 영문법은 무조건 외워야 돼.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 공식을 잘 외우는 학생이 영어를 잘한다. 문법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독해도 잘 절대 아닙니다. 파편처럼 동동 떠다녀갖고 연결을 하나도 못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어법 문제 나오면은 선생님들도 가끔씩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학생들도 같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세가 안 했지만 아주 젊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확실히 알면 애들은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데 문법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장님이 공식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딱 보면 만지면 나무 기둥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눈을 감았으니까. 근데 코를 만지고 코끼리 호수, 코를 보고 호수 같다 할 수도 있고 코끼리 배를 보고 벽 같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눈을 딱 뜨고 보니 코끼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문법 공식을 현재 원래 해버 비비 수동태 헷갈리지 마.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지각동사 시 왔지 사역동사 막 let make 외우잖아요. 아니 절대로 안 돼요. 영작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40년 동안 넘어지면서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연결이 돼야 되고 가장 간단한 거에서 차곡차곡 계단치로 올라가야지 이게 실력이 쌓이고 문법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영작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나뭇가지, 제가 이 나뭇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뭇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나뭇가지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문법 반드시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 우리가 이걸 다 외워야 돼. 이 가지 복잡한 거 다 외워야 돼. 다 외워도 연기는 안 됩니다. 저 다 외우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 그러면은 이 나무에 뿌리가 있을 겁니다. 이 나무의 뿌리에서, 자, 여기 손 보이죠? 손이 안 나오네. 손 보이죠? 손은 여기 나무 뿌리를 만들어서 이 나무 뿌리에서 쭉 뻗어나가는, 둥지를 지나서 뻗어나가는 자연의 법칙을 안다면은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럼 도대체 이 나무 뿌리가 뭐냐? 제가 만든 문장이라는 건데, 문장을 제가 지금 얘기했죠. 이 문장이 오형식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제대로 알고 응용을 하면 문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쫙 올라갑니다. 비와 바람과 햇빛을 받으면 되죠.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와 인내, 관리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쑥쑥 자라죠. 쭉쭉 뻗어나가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고, 이 가지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장가지 다 잘라야 돼요. 부가지는. 그거 주가지는 남겨놔야 되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를 잘라야 되고 남겨야 되는 거 알죠. 주가지, 부가지를 확실히 알죠. 그 경험을 제가 스님들하고 어머니들,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죠. 사실 어머니들도 굉장히 잘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나온 어머니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계세요. 제 40년 동안 하면서. 근데 그 엄마가 대학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 엄마는 정말 하고 싶은 욕망 하나 하고 열정 하나 하고 그림을 하니까 쉬우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분에 대해서. 쉽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뿌리가 뭐냐 하면은, 자, 문장의 오형식이죠. 자, 오형식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요 타겟은 뭐냐 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요 상위권 학생이죠. 그죠? 여기 애들은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도 다 애들 다 알아듣죠. 근데 예전에는 제 어느 학교 다녀, 어느 학원 다녀, 전교 1등이 한다 그러면 막 몰려갔죠. 요즘 엄마들 똑똑해서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애 들러리 되기 싫다 이거예요. 정말로 경험이 많고 규모는 작더라도 경험 많고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더 많아요. 저는 이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은 50점에서 60점 정도 되죠. 그죠? 여기 요 최우수상과 얘는 준표라는 목동에 사는 애인데요. 얘가 이 학생이 처음에 저는 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저하고.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인터넷으로 저를 알게 된 거죠. 저를 비대면 수업을 제가 했는데 처음에 그랬어요. 너 중간고사 시험에 딱 다가온 거예요. 선생님, 너 몇 점 받고 싶니?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아. 내한테만 얘기해. 그랬더니 70점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70점만 받아도 좋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몇 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보니까 이제 영어 문법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엄마가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 엄마가. 근데 그 다음 시험에 몇 점 받았냐면 몇 점 받았을까요? 76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2학년 때 왔으니까 2학년 때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리고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100점 전교 1등 받았습니다. 전교 1등.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줬습니다. 너무 고마워갖고 실질적으로 외국어 또 고등학교 애들도 이게 명덕예고 연주라는 애도 제가 특허출하고 하고 싱가포르에서 공부한 학생인데 뭐 탭스 공부할 외고 애들이 실질적으로 문법을 싫어해요. 뭐 친구들은 문법 헷갈리지만 연상해서 되게 해서 탭스 하면서 되게 좋았고 좋은 성적으로 물론 대학 들어갔죠. 자, 이것은 공부 잘하는 상위권이 아니라 중간 학생들. 그렇다고 상위권 애는 안 하냐? 상위권 애는 정말 더 가속도가 붙고 더 잘하죠. 그리고 요 밑에 학생들도 굉장히 영어를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자꾸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여기 애들은 그림으로 하니까 학교에서 멍 때리고 있던 애들이 이제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면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 재밌다 그래요. 근데 단번에 성적은 안 올라요.
근데 수업 시간 재밌다는 것도 그것만 해도 엄마들 애들이 좋아하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조금씩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시간은 걸리죠. 그것은 학생에 따라서 달라요.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약에 문장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문장에 대해서. 자, 이거 학생 가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이 문장. 선생님들 요거 많이 봤죠? 어머니들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죠? 그죠? 자, 음소거 해제해갖고, 이거 암기했던 기억 나시죠? 그죠? 이거 암기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들? 말씀하기 힘들면은 채팅창에다가 몇 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공부할 때 몇 분 정도 걸렸던지, 우리 애는 이거 공부할 때 몇 분 정도 걸렸다. 아니면 학원 선생님인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을 몇 분 걸리더라. 한번 적어 주실래요? 제가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선생님, 새로 들어. 조작하니. 누구 한 분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이거 사실은요, 이거 암기하는데, 다른 학생들은요, 5분 정도 걸려요. 5분? 5분 정도. 네. 누구 선생님이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일 집중 안 해요. 3일 정도 1시간 한 번에 외우질 못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한테 나중에 문자 주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이미지로 한, 뭐라 그러지? 네, 책이 있어요. 단어, 그림으로 외우는 거,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제가 선물을 쏩니다. 네. 한 번에 못 외우죠. 3일 정도? 1시간? 예, 1시간. 네. 그렇죠. 진짜 많이 걸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 5분 걸리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복습 안 하면 한 일주일 후면 까먹죠. 그죠? 맞아요. 까먹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영어를 사실은 이제 대치동에서 가요도 가끔씩 하니까 그 학생은 학원에서 따로 영어를 배우는데 저한테 따로 영어를 가요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갔는데 한 50분 기다렸는데 애가 안 와서 너무 제가 열받아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좀 힘들다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또막 망부석 대꾸됐다 이랬더니 얘가 선생님 오늘 너무 힘든 문법을 써서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문법인데 이 오형식 문장 외우다가 잡혀있을 때요. 그러니까 2시간 수업인데 1시간 늦었으니까 3시간 동안 이걸 암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또 불안전 타동사를 틀려갖고 잡혀갖고 한 번도 안 하고 더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오늘 이거 공부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 제가 이제 가르쳐줬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애는 그렇고 이거를 암기를 하는 방법은 제가 만약에 이걸 암기를 했을 때 한 2, 3분 만에 기억이 되면서 1분 만에 또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안 까먹어진다.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여러분, 어머니들? 몇 배나 빠른 거예요? 10배는 기분이고, 100배 빠르다고 할 수도 있죠. 굉장히, 제가, 어머니들한테 사기치는 건가?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요, 사실 저는 이제 중고생들을 가르치고 초등학생을 거의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하고는 싶었는데. 근데 그 초등학생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랑 배우고 싶다고. 큰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누가 후크쌤 얘기를 했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죠. 오형식 문장부터 시작했는데 얘가 그날 바로 올린 거예요. 강의를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학생 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얘가.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한번 들으면 훅 가는 초딩 렉두가 알려주는 그림 영문법 시간이에요.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주 어려운 오형식 문장들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잘 집중해서 저를 따라오세요. Let's do! 오형식 공식을 알아볼 거예요. 1형식은 주어 더하기 완전 자동사, 2형식은 주어 더하기 불완전 자동사 더하기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더하기 완전 타동사 더하기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더하기 수요동사 더하기 간접 목적어 더하기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더하기 불완전 타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 보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조금 어렵지 않나요? 불완전 자동사도 나오고 완전 자동사도 나오고 수요동사 나오고 이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색깔을 칠해볼게요. 이렇게 1형식 주어 더하기 동사, 2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보어, 3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보어. 이렇게 4가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4가지만으로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형식 주어 동사,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외우셔도 됩니다.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약자 기호로 암기. 주어 S, 동사 V, 목적어 O, 보어 C. 왜 이렇게 되냐면 주어 서브젝트의 앞자를 따서 S, 동사도 마찬가지로 V,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O, 보어도 C. 앞글자만 따서 간단하게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걸로 잘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문장의 오형식을 그림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잘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처음에는 모두 S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V가 오죠. 그래서 이미 요것은 다 외우셨죠? 그리고 1형식 SV까지 있고 요거는 깜깜한 밤, 아무것도 수식해주거나 읽는 게 없죠? 그래서 1형식은 SV까지, 그 다음 덧붙여서 깜깜한 밤. 그리고 2형식은 SV 초승달, 즉 아까 1형식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여기서 SV 다음에 뭐 수식해주는 게 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깜깜한 듣고요. 밤이었다가 여기까지만 듣고 수승달이 뜨게 되죠. 그래서 수승달, 제가 보어 C. 여기까지 학생이 했고 그 뒷부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이시나요? 문장의 형식? 네, 소리 내어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자, 시. 여기서 문장의 오형식. 깜깜한 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죠. 문장이,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의 뿌리, 문법의 뿌리죠. 6형식은 없습니다. 자, SV 1형식, SV는 이거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다 기억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깜깜한 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깜깜한 밤 했던 이 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것은 달을 갖고 이제 비유를 해서 이미지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깜깜한 밤에 당연히 달이 뜰 수 있죠. 그죠? 네, 여기서 딱 보면 손이죠. 손 움직이고 보세요. 손이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이 초승달에서 이렇게 반달, 이렇게 보름달이 되죠. 달이 커지는 순서죠. 그죠? 그래서 깜깜한 밤. 자, 선생님들은 애들은 장난 좀 치워야 돼요. 선생님, 여학생이면, 너 있잖아, 방탄소년단 BTS의 가장 잘생긴 오빠 누구와 닮은 너 좋아하는 이상인 그 오빠랑 같이 캄캄한 밤 안에 달도 없고 별도 없는데 단둘이 있어.
있으면 돼, 안 돼? 애들 씩 웃으면 안 돼요. 이래요. 그냥 중학생들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그 말 한마디 애들이 사실 좋아하면서 자극을 받죠. 근데 이 깜깜한 밤에 애들이 깜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름달이 뜰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금음달인데 초승달이 할게요. 이 달이 떴다가 커져서 보름달이 되죠. 그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달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달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대답해 주세요. 선물 나갈 수 있습니다. 선물 나갑니다.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달 보면 무슨 밝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네, 저는요 달을 보니까 첫사랑이 생각이 나요. 아쉬운 첫사랑. 하늘에 있는 달을 보니까 제 마음의 달도 하나 떴습니다. 마음의 달. 좀 크게 할게요. 마음의 달. 이렇게 하트. 자, 하늘에 있는 달을 보니까 마음의 달도 떴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달하고 내 마음에 뜬 달은 같지 않죠. 되게 중요합니다. 같지 않다는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지 않다. 그런데 내 마음의 달이 떴죠. 좋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까똑까똑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달이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은 똑같아. 아직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어. 변치 않아. 자, 이렇게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많이 쓸랑하긴 한데요. 자, 음소거 다 해제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소거 해제가 소리 들려도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 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저랑 같이 해볼까요? 1형씩, 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합시다. 자, 1형씩 같이 할까요? 1형씩 SV, 깜깜한 밤, 깜밤. 자, 음소거 다 해제해 주세요. 모두 음소거 안 되나? 자, 할 줄만. 음소거를 예. 또 불편해 하실 수 있어서 예. 네. 하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분들만 참여를 예, 네, 하실 수 하시면 있는 분들만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자, 1형씩 SV 깜밤, 2형씩 같이 해요. 2형씩 SV SV 초승달, 3형씩 보름달 SV 보름달, 보름달 4형씩 SV 보름달 같지 않다. 그죠? 5형씩 SV 보름달 초승달 같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시작. 1형씩 더 크게 1형씩 SV SV 깜깜한 깜밤. 밤, 깜박 2형씩 비형식 SV 보름달 보름달 아니죠? 초승달 초승달 3형씩 SV 한형식 SV 보름달, 사형식 SV 사형식 SV 보름달 같지 않다. 같지 않다. 5형식 비형식 SV 보름달 초승달 초승달. 같다. 우리 두 번밖에 안 읽었죠? 자, 기억을 해볼까요? 문장 용식 기억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1형식. 자, 불러볼까요? 자, 파란색을 할게요. 1형식. SV SV 깜박 깜밤, 깜깜한 밤. 2형식. SV 깜깜한 밤, 비형식 SV SV 초승달 오, 맞죠? 초승달. 그 다음 3형식. 삼형식 SV 보름달, SV 보름달 네. 4형식. 사형식 SV SV 보름달, 보름달 같지 않다. 그렇죠. 5형식. SV 보름달. SV 보름달은 같다. 초승달 같다. 같다. 이건데 시간 얼마 걸렸죠? 우리 한 번씩 소리내서 했잖아요. 그죠? 사실 소리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공부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전에는요. 하늘 전 따지 막 이랬잖아요. 그죠? 영어 참 잘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따라하는 거, 말로서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한자에 매여갖고 힘들게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다, 같지 않다는 상당히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형식이 같지 않다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제 얼굴 보입니까? 제가 보이나요? 제 모습 보이나요, 혹시? 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형식이 같지 않다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거 보이면, 이거 뭐죠? 같다는 뜻이죠, 수학에서, 그죠? 네. 펜 보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같지 않다 뜻이죠, 그죠? 그쵸?
수학에서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여기서 이걸 딱 빼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4가 되죠? 띄어서. 같지 않으면 사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는 옆을 꺼내요. 같이 녹화하면 애들이 엄청 죽을 때까지 안 까먹죠. 애들이.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오형식 하고요. 칸이 똑같아서 사형식, 오형식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수요 동사가 나오고 불완전 자동사, 목적은 목적격 보호 이러면서 오가 두 개 나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칸이 헷갈리니까 여기를 이 넘어가면은 투 부정사에 의미사항 주어나오고 막 문법이 블러블러 나오니까 삼형식까지는 영작을 참 잘합니다. 여기부터는 멘붕이 되죠. 선생님들도 사실 헷갈리긴 해요. 헷갈리는 선생님들. 근데 제 수업 들으면 딱 정리하고 딱 중심을 잡아주죠. 자, 왜 같고 같지 않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적어가 뭐냐 하면은 영어에서 구구단이 있어요. 영어의 구구단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영어 구구단이 뭘까요?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아는데 이건 정말 이게 구구단 아는 사람 알아맞히면 제가요 뻔뚜루 영문법이 여기 있어요. 기초, 3인칭 단수, 뭐 단수 복수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문제입니다. 영어의 구구단이 뭘까요? 아시는 분 틀려도 됩니다. 네? 인칭대명사인데요.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I, my, me, my, you 요거 외웠죠? 예,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아, 네. 와! 네. 누구세요? 이 누구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인칭대명사 맞습니다. 인칭이에요. 인칭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자, 인칭대명사를 제대로 외우냐 말입니다. 인칭대명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구구단의 활용법이 중요하죠. 근데 이 구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격이에요. 이 표가 있는데 표를 제가 인칭대명사 표가 볼까요? 여기는 없네요. 자, 인칭대명사 보면은 아니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뭐 소유대명사 나오는데 목적격 을내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앞에 있는 이가 주격이니까 시험 보면 항상 이가라고 쓰는 애들이 거의 90%예요.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게 써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자, 인칭대명사 단어 공식 외우는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을내기를 자꾸 까먹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좀 줄일게요. 오형식 예문했는데 지금 대답해 주신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이실 것 같아 느낌이. 맞춘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자, 인칭대명사 주격을 보면요. 이렇게 있는 이가 이거 우리말 조사니까 해석해야 되게 필요하죠. 그죠? 소유격 나오고 그리고 목적격이 나와요. 목적격.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단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목적격. 에게인데 이거를 정말 애들이 못 외워요. 을은 안 돼. 에게는 이게 목적격인지 정말로 머리에 확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애들이 중요해 했는데도 시험 보면 이가라고 쓰는 애들이 정말 태반이 아니에요. 90%예요. 90%. 이걸 정말 까먹어요. 100번 얘기해도 100번 다 까먹어요. 진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을에게 목적격 을에게입니다. 따라 을에게. 자, 볼까요? 제가 우리 학생이 만들어준 겁니다. 대학 들어간 학생이. 에게, 그쵸. 목적격 을에게. 학생들 정말 안 까먹어요. 우와, 대박이래요. 재밌지 않나요? 자, 목적격이 뭐라고요? 을에게입니다. 을에게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 틀리는 겁니다. 잘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목적격 을에게를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이 왜 같고 같지 않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물어보는 애들이 정말 많죠? 자, 오형식 공식을 외웠다 끝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와, 내 학원에서 이거 다 맞았어 이러면서 막 외웠다 하고 딱 나가는 순간에 머리에서 다 튀어나가요. 그거면 안 돼. 그거를 딱 뼈대를 잡고, 이게 뼈대거든요. 뼈대를 잡고 영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작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죠, 그죠?
제가 옛날에 이 오형식 예문을 학생들한테 좀 잘난 척하고 싶어갖고 밤을 새서 문학작품 속에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갖고 형식 다 해갖고 밤을 새서 수업을 하러 딱 들어간 애들이 전부 다 졸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잘난 척할 필요가 없구나. 유치원생도 아는 문장을 갖고 문법을 공부를 한 게 그때 맞다는 걸 통렬히 정말 절실히 깨달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자체가 암기할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해요. 문장까지 복잡하면 더 복잡하죠. 아주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뼈대가 있기 때문에 살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뼈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뼈대가 허술하면 다 무너지죠. 우리가 조각 주상 같은 거 만들 때도 얼굴 이렇게 할 때도 여기 뼈대를 만들죠. 감아갖고 그죠? 여기가 아무리 여기 다 해도 못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이 뼈대를 응용하는 이 예문은 내가 영작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아이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 예문을 쉽게 쉬운 문장과 한 이유도 있고요. 왜 같고 같지 않냐가 중요한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이거 같지 않다고 했죠. 그죠? 이거 성량 보이네요. 성량을 갖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같다 하고 들어서 올려 사형식 했는데 자 보세요. 사형식 같지 않다 했죠. 그 손 따라오세요. 여기 손. 자 여기서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같지 않다죠. 나는 주었다. 주는 것도 동작이죠. 이거 손 움직이죠. 그죠? 누구에게? 지민이에게. 목적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을레렉이니까. 장미를 목적어죠. 그죠? 자, 우리는 이거를 수요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 이렇게 간목 지목을 또 외우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수동태 할 때는 뭐 직목만 목적어 되는 수요 동사 또 암기 또 해야 되고 뭐 정말 힘들어요. 저 그거 외우면서 진짜 머리 탈모 생겼다니까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먼저예요, 직목이 먼저예요, 르이 먼저예요. 뭐 애들이 질문하죠.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교통사고 나면은 차 괜찮아? 사람 졸로 아니 사람이 먼저예요. 이게 나는 주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장미를. 그럼 지민이 장미입니까? 지민이 이꼴 장미, 지민은 장미입니다. 아니죠. 같지 않죠. 그죠? 그쵸? 밑에 거 볼까요? 오형식.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부릅니다. 그들을 BTS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들이 BTS고 BTS가 그들이죠. 이게 오형식입니다. 같다는 것은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완전 타동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연결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지금 맛배기잖아요. 어떻게 풀어나갈 뿌리를 만드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you call me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후크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you call me 후크쌤. 내가 후크쌤이고 후크쌤이 나잖아요. I am 후크쌤이에요. 같죠? 같지 않다 같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헷갈려 버리면 나중에 투부정사의 의미사용 중 목적격이 어떻고 저떻고 부정사, 명사절, 형용사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 요 공식 암기하고 문장을 끌어내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부사구, 전치사, 똥때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이거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사 과정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우리가 오형식 공식을 외웠죠. 그럼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결과가 좋은지 아닌지 그렇겠죠? 궁금하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장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 문법의 그림 용법의 핵심입니다. 문장은 사람입니다. 절 외우지 마십시오. 자, 문장을 이루는 주어 동사, 보 쭉쭉. 자, 그러면 아까 했죠, 그죠? 이거? 문장 두 개네. 엄마가 애기 업었네. 포대기, 접속사 생략해도 돼. 괜찮아. 그쵸? 자, 그러면은 봅시다. 절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어떤 애가 질문을 합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 선생님, 저 관계대명사 대도 있는데 이거 생략할 수 없잖아요. 주격가 물어보죠.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죠. 자, 관계대명사 제가 캥거루를 그랬죠. 그죠? 관계대명사 이 포대기 관계대명사는 우리는 두 문장이 있을 때 이어주는 거 포대기가 애기를 없는 거죠. 그죠? 없고 엄마가 하는데 이 포대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이 캥거루를 제가 비유를 해요.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캥거루 주머니하고 같잖아요. 새끼를 이렇게 되게 운반하고 가잖아요. 그죠?
이 포대기를 뜯어버리면 돼. 이 캥거루 주머니에만 뜯어. 그럼 어떻게 돼요? 캥거루 죽어요. 피나요. 그죠? 왜 그렇죠? 캥거루 주머니는 캥거루 배하고 연결돼 있어요. 관계돼 있어요. 관계되면서. 그쵸?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 그 70점 대에서 97점 받은 하남에서 저한테 들었던 애인데 그 민주라는 애인데 31년째 제자예요. 선생님 캥거루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31년 전인데도 기억이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림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거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 OX 채팅창에 넣어주세요. OX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질문. 자, 여기 또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제가 쏩니다. 책 X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 적어주세요. 제가 기억해야 되니까요. 아까도 해주시오요. 네. 자, 이하진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대부분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가리키면 느낌으로 틀렸어요. 말을 하죠. 정확하게 왜 틀린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하진 선생님, 죄송하지만 설명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틀린 이유? 말하기 힘들면 채팅창에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 이게 틀린 이유가 있죠. 왜 틀리냐면은요. 이 문법 그대로 설명하면 쓰고 있네. 예,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요. 어디에 주어가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 어머니신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헷갈린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대답 감사합니다. 제가 책이랑 뻥뚫이 영어 일주일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주어는 문장에서 머리에 해당된다 그랬죠? 동사는 다리에 해당된다 그랬죠? 보세요. 봅시다. 이 책은 영어 문법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주절이 있고 이 형식으로서 보호로서 형용사 그렇고 타동사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여기서 종속절의 주어 좀 빨간색을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종속절의 주어가 있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봅시다. 여기 주절 종속절 하지 마라 그랬죠. 문장이 두 개니까 엄마가 애기 업은 거죠. 그죠? 자, 뒤로 볼게요. 봅시다. 그림으로 봅시다. 외국어 고등학생 학생들한테도 이거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틀린 것 같은데 몰라요, 이유를요. 자, 이거 정말 단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다 아는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이해를 모르는 이유는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대선 포대기죠, 그죠? 하얀 포대기 있죠, 그죠? 포대기. 자, 엄마 문장은 엄마가 분홍색 옷 입어서 제가 분홍색 표시할게요. 엄마 문장이 있죠, 그죠? 엄마 분홍색 있죠? 엄마 있어요. 하얀 포대기인데 제가 초록색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초록색 포대기 있죠? 그쵸? 접속사. 그런데 뒤에 아가가 있죠? 아가도 아가 머리가 있죠?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 자, 문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주어입니다. 주어. 자, 봅시다. 여기서 손 따라갈게요. 손 쭉 따라 올라갔습니다. 자, 아가 머리 있죠, 그죠? 동사가 다리죠, 그죠? 아가 머리 여기 있죠? 아가 다리 있죠, 그죠? 자, 아가 머리 주어, 아가 다리는 동사죠. 동사는 다리, 아가 다리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기 머리. 그런데 애기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이 없잖아요, 여기. 목적어 오가 없죠. 아까 을을에게가 목적어라 그랬죠. 을을, 그죠? 자, 나는 뭐를 읽어요? 보니까 책이 있네. 책을 읽네. 책을 these books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냥 그 썩 좋은 문장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죠. 뻥뚫어 영어법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필요한 거. 자, 그림 영어법 되게 수준 높은 겁니다. 그림이라서 쉽게 이해해서 그렇죠. 수준 있는 겁니다. Them, I can read them. them이 목적어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근데 종속절, 정도를 부사절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저는 다 문법 다 외우니까 알고 있지만 정말 저는 힘들었거든요.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서 펑펑 울었어요. 속상해갖고. 근데 보세요.
엄마 문장 있죠. 손 따라갈게. 손. 엄마 문장 있죠. 엄마 문장 있죠. 엄마 머리, 몸, 다리 다 있는데 애기는 보세요. 애기 머리 있고 다리가 있는데 몸이 없어요. 왜 없는지 볼까요? 주어가 애기 머리죠. 그죠? 파란색 애기 머리 있고 애기 다리 있는데 애기 몸이 없잖아요. 책을 읽는다. 얼이 없어졌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머리 떨어지고 다리 날아가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 잔인한 거예요. 살인이에요.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완전 틀린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어떤가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온 문법이 사람으로 모든 어려운 문법이 연결되는 겁니다. 40년 노하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자부심보다는 정말 울었습니다. 이거 하고 너무 감사해갖고 이렇게 풀릴 수도 있구나. 자, 이거보다 가주어 진주 더러 이 포트 구문 우리 외우잖아요. 공식 절대 아닙니다. 주어는 머리가 주어잖아. 이즈가 비동사죠, 그죠? 비동사 아기 돼지 삼행자 있어요. 제가 만든 거 독출 삼행자도 있고. 자, 머리가 너무 크죠. 아침에 일찍 일하는 것이 좋대요. 건강에 좋은 거죠. 주어가 너무 커요, 그죠? 아무리 이쁜 여학생도 너무 얼굴이 커서 칠판이 안 보여. 부담스럽죠, 그죠? 엄청 잘생긴 남자인데 칠판이 안 보여. 부담스럽겠죠? 너무 부담스러워. 너한테 맞는 머리, 작은 머리, 이시에, 만만한 게 이시에. 요 자리에 있을 딱 놓는 거예요. 있을 넣고, it is good 하고, 이거 버리면 안 되죠. 뜻이 없어지니까.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짜주어, 가주어, 짝퉁. 이거 진짜주어, 진주. 모든 문법은요, 사람으로 다 연결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 제가 사실 여기까지 설명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결과가 어떠냐? 자, 봅시다. 이게 대진고도 굉장히 문제 어렵게 나와요. 문법 위주로 나와요. 이 학생이 직접 자기가 우리 학원에 설명을 했어. 이해 잘 투부정사 부사용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엄청 재밌다고 하죠? 엄마가 엄청 마음적으로 하시죠? 엄마가 저한테 선물 쐈습니다. 자, 그리고 일산의 신일중학교 고등부 나오죠, 그죠? 2학년도 고등부 수능 나와요. 한 달 2주 조금 못했어요. 해갖고 학력 진고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부끄럽다고 얼굴을 가렸네요. 아이를 가려서 좋네, 그냥. 그리고, 영포자. 얘도 신일중학교 다녔어요. 제가 일산에서 하니까. 선생님, 저 진짜 학교 다닐 때요. 엄마가 학원 가라 그러면 학원에서 떡볶이 사먹고 놀고 공부 안 하고 놀았어요.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다, 거의 다 됐네. 그래서 얘가 숙대 영문학과 합격에 있어요. 영포자였는데. 얘가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포자로 제가 했잖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저한테 돈 좀 많이 내고 공부했죠. 억수로 많이 내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자, 뒤에 거 볼게요. 얘는 참 많아요. 실례는 참 많은데, 잠깐만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영국에서 로햄튼에서 공부하면서 웬디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얘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종교 과목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연히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문법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접속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포대기라고 얘기했더니 어머 너무 굿 아이디어라면서 나보고 같이 논문 쓰자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사실 써고 싶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한국에 그때 나오게 돼서 제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킹스톤에 제 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월이 정말 오래됐는데 없어졌는지 모르겠네. 바클레이 은행에 돈도 조금 있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특허 출연하고 이게 스포츠 서울에서 저를 이렇게 해줬고 이거 상도 받았고 인터넷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윤스타디 학원에서 제가 동생이랑 같이 했고요. 이렇게 했고 그때도 강남에도 나와서 했고 영문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했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연구 특징한 문법 용어가 안 외워도 돼요. 외우기 좋아해서 외워도 됩니다. 괜찮고요. 안 외우면 그만큼 시간적으로 직접 사람 그림으로 영작이 되죠. 그죠? 특허 그림 공부하면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림으로 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이 되죠, 당연히. 자, 그리고 아까 인칭에서 나왔죠, 이거. 이것 때문에 애들이 자꾸 얼른 이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에게 요조승려 배웠죠, 그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쉽죠. 외운다고 생각. 그리고 제가 아까 97절 요거 친구, 넘어갈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이렇게 쉽게 배웠으면 애들이 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안다는 착각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선생님 너무 쉽게 가르쳐 안다?
복습을 안 하면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에 자기가 강의한 걸 올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된 거 다 30초짜리 강의도 있고 1분짜리도 있고 굉장히 짤방으로 다 올려 있거든요. 이걸 갖고 내가 올렸을 때 완전히 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제가 아까 그냥 넘어왔는데요. 학생이 강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친구들끼리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들 그러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학교 가서 막 이러죠. 잘 열심히 들으면 5%예요. 5% 기억률 그죠? 그런데 다시 복습해서 읽죠. 그죠? 10%예요. 듣고 보고 또 하는 거예요. 20%. 시범 강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 이거 수동적 학습이죠? 30%예요. 안 돼요. 사실 저도 해봤어요. 실제로 이거 실험해봤거든. 진짜 그래. 25%도 안 돼요. 사실 30%도 안 돼요. 참여질수록 내가 직접 하는 건데 가장 마지막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가르칠 때 내게 되는 거예요. 90%예요. 90%. 90%. 두껍게 90%. 근데 10%는 복습으로 채울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오면은 너 이거 선생님 거 들어보고 1분짜리 30초 20초짜리 처음에 10초짜리 줘요. 강의해갖고 올려가 못해요 이래. 너 안 하면 집에 못 가. 그럼 애들이 막 고민하죠. 선생님 저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돼. 대충 들은 거죠. 그래 들어.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듣고 저한테 할 때 어눌하게 하죠. 떠덤. 그래도 걔는 아는 거예요. 표현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이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학생 있죠? 목동에서 했던 그 학생이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 했죠. 여기 임준표를 보일까? 크게 해볼게. 임준표 어디 있지? 준표라는 게 있는데 안 보이네. 찾아주면 너무 멀어서 못 찾겠네. 어쨌든 그 학생이 없네요. 못 찾겠어요. 하여튼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완벽해서 한다는 건 못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어눌할 때 시작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쌓여서 기술이 늘죠. 교육의 학습의 5단계가 가르치기잖아요. 교육학 시간에 배웠죠, 선생님들. 그죠? 어머니들도 교육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강사로서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게 사실은 강사 어머니들 똑같은 거예요. 관리를 했나 안 했나 학교는 칭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되고요. 제 강사과정 커리큘럼 있고 제가 강사분이 계셔서 강사과정 커리큘럼 얘기할게요. 이렇게 10주인데요. 이렇게 첫 주차는 이렇게 소개하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형식 문제 아까 잘 뜨는 거 했죠? 3형식, 4형식, 5형식 예문 중요한 거 그리고 부정사, 투부정사 다 그림이 있죠? 다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은 짝퉁 아까 가지고 있죠? 인하프 2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죠? 총 정리하고 6회차 수동태 칼싸면 피가 난다. 이거 다 그죠? 5회차 있어. 미안합니다. 부정사 5회차 여기 있는데 6회차 부정사 부사적 용법 있죠. 그죠? 의문사 투 부정사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주소 나오고 이거 무존발 나오면 그냥 모든 사람으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수동태하고 관계되면서 연결되는 이유. 자, 이 순서가 특허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장을 알았으면 문장에서 쭉 나가면서 무순정 용법 이런 게 안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했는데 선생님들 찾지를 못해서 기존의 문법을 집어넣은 거고요. 수동태에 나오면 수동태에서 관계대명사, 분사 생략되고 주격 있죠? 연결됩니다.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관계대명사 나오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있죠? 명사절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영작 저절로 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이 연결되죠? 동명사, 이거 사용수 얘기인데, 이거 좀 무서워서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 그쵸? 그리고 여기 간접어문, 의주동이라고 그러죠? 더비더비 이런 거, 저는 좀 똥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강사 과정에 와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있고, 어머니들도 옛날 기억 더듬어서 하셔도 돼요. 어떤 어머니는요, 이거를 들어갖고
공부방 열어갖고 돈 잘 버는 엄마도 계세요. 그게 전공도 아닌데. 근데 관리를 잘하니까 관리 능력 있는 사람은 정리정돈자라고 관리 능력 있고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 청소 잘하시는 분들은 성공하더라고요. 성공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은 짭짤하게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